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파이널 특강 2차 1과목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2차 1강부터 시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12일까지 해서 다 완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VIP반에서 모의고사도 1회는 완강이 되었고, 그 다음 2회부터 5회분도 되도록이면 12일까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파이널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은 모든 강의가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널 특강이 위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VIP 합격반, 그래서 합격반 VIP 파이널 특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 들으시다가 VIP나 합격반 모두를 다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한 달 이내에 총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과목도 파트별로 10개 강의, 2과목도 10개 강의, 그래서 시간이 좀 짧은 게 있고 좀 긴 게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 파트에 해서 한 개 강의로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1과목 같은 경우는 보험의 2회부터 해서 뭐 과수, 그 다음에 계약 관리 및 용어 이렇게 해서 총 10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개의 강의로 그렇게 하고, 2차 2과목도 마찬가지죠. 2차 2과목도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에서 10개 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2차 2과목이 좀 강의 시간이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2일까지는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차 1과목에서는 보험의 2에서는 시험이 한 5점짜리 한 3문제 정도 나오겠죠. 5점짜리 3문제 해서 15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공통인데,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적과전이 됐던 과수가 됐던 논작물 밭작물이 됐던 이게 적용보험료의 15점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험의 이해는 15점이 유력하다. 15점이 유력하다. 평균 수학량이 가장 유력하죠. 한 문제 15점. 그래서 평균 수학량은 적과전, 과수, 논작물, 밭작물에서 평균 수학량 구하는 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걸 다 다룰 겁니다. 다 다루고, 그래서 평균 수학량 15점. 적용보험료도 15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용보험료 같은 경우 특히 말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말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고, 평년 수확량 구하는 부분에서 이 작물, 농작물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문제로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년 수확량도 차 품목, 그 다음에 온주 밀감, 그 다음에 벼 품목, 그 다음에 적과전에서도 사과만 이렇게 계속 푸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다. 배 품목에서도 한번 보자. 배 품목이 훨씬 쉽지만 한 번씩 풀어보지 않으면 이게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차 1과목에서 평년 수학에서 한번 다뤄보자 해서 배 품목, 그 다음에 차, 벼, 온주 밀감, 이렇게 흔하게 제가 강의는 했지만 문제 푸는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업수입에서도 놓칠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시기와 종기, 보상하는 손해, 인수 제한은 요거는 15점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특히 인수 제한과 관련돼서 15점이 유력하다. 그래서 요거는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안정 보장은 15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품목이다. 가축은 15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2과목과 공통되는 것, 요즘은 폐율 구하고 보험금 구하는 것, 특히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가축, 기타 관련 용어도 한 5점 정도. 큰 점수는 15점이 나올 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농업수익 감소도 나올 수 있고, 시기와 종기는 한 5점 정도 나오겠죠.
시설 파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해가림 시설이죠. 특히 이번에 보상하는 제에서 해가림 인삼에서는 조수해가 포함이 됐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 정도만 보면 점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 5점짜리 5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해서 5, 25, 25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점짜리 5문제에서 75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적으로 한 15점 정도를 받습니다. 15점에서 한 20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서를 열심히 읽다 보면 이거는 해결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75점 중에서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를 알아맞추자. 그러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합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관리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쉬운 게 평년 수학량, 적용보험료는 딱 떨어진단 말이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이 30점,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 나올 게 거의 유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해놓고, 인수 제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도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반만 써도 7, 8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점수 관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한 70점에서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70점 정도에서 8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받는다면 2차 2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10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더라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파이널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은 좀 필요한 문제를 저한테 전화 주시면, 필요한 문제를 010-8521-9520으로 주셔서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8월 한 20일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파이널 특강에 대한 플러스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공부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은 이론서 전체 내용 중에서 암기 파트가 있고 계산 문제를 구분해서 120분 중에 40분 내에, 그리고 2과목은 60분 내에 일단 문제 푸는 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도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시간 관리. 그래서 애매한 것은 반드시 세모 표시를 하고 최종 20분 정도 시간을 확보해서 그 중에 자신 있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승부해야 된다. 그래서 합격자분들이 저한테 고맙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도 세모를 2개 했는데 2개를 다 푸는 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충분하게 풀었다. 그래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1과목의 출제 현황도 가만히 보시면 적과전은 계속 나왔죠. 그리고 과수, 그 다음에 밭작물, 그 다음에 가축,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주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 하는 부분이고, 2차 2과목은 대부분 다 나오죠. 가축과 시설 파트는 이 출제 이래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나올 거다 하는 부분에서 특히 오복무감 플러스 더블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복무감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자. 나머지는 논작물 나왔고 밭작물, 적과전 종합위험도 필수다. 과수 12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제 현황에서 보험의 2회는 8회, 9회, 10회, 11회도 나올 거다. 그래서 15점으로 나올 거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중요도는 이 부분은 필수 5점짜리 위주로 출제될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보험의 원리 및 법적 특성, 그리고 보험정권, 보험약관,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선정한 파이널 특강에서 선정한 부분은 꼭 알아야 될 것. 지금 하는 강의 중에서 파이널 특강에서 2차 1과목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타협하지 마시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농업 부분이죠. 농업 부분의 위험의 유형 4가지를 쓰라는 것은 거의 중요한 부분이고 나올 수 있다 해서 생가, 살아있는 집이죠. 생가, 제인이다. 그래서 생가, 제인으로 해서 이 내용. 그죠. 생산 위험이라 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기후변화 엄청 심하죠. 병해충도 있죠. 가축 같은 경우는 질병 발생이 있죠.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요 부분, 생산 위험, 가격 위험, 제도 위험, 인적 위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파이널 특강에서 1순위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보험의 특성도 쓰라 하는 부분이 4가지를 쓰라는 것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험의 특성이다 하는 것은 요거는 대전에 계시는 분이 암기 팁을 줬죠. 대전. 그래서 대전집에 대전집 분실이다. 그래서 대전집에서 뭔가 분실했다. 이것이 암기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보험의 특성은 대전집.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대자가 많이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이죠. 증가, 위험을 증가시키고 집. 여기부터는 손실의 집단화만 써도 되겠죠. 손실의 집단화, 위험의 분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은 여러 번 나왔지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놓자. 그리고 손실 횟수와 심도, 그래서 순서대로 작다 크다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관계없이 적다 했을 때는 소, 많다 했을 때는 다, 그죠? 다, 소. 그래서 소 보존해야 되죠. 우리는 평가사로 소를 보존하고 다 손 위를 들자. 이렇게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바뀐 문제가 나오더라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다, 소, 보전, 위험 보유, 위험 증가. 그 다음에 다, 손실 위험과 위험 회피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항상 쓰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에 가입해서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비해서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하는 부분에서 계약 체결 전이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다. 이 포커스만 포인트만 찍어내면 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 다음 손해보험의 원리도 중요하죠. 원리. 손해보험의 원리라면 원리에 입각해서 손해보장을 받았다는 거죠. 보상을 받았다. 누가? 보상을 받았다. 누가? 팁은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분대죠. 분대는 10명 내외가 분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급수, 분대가 훈련 가다가 2급수를 먹었다 해서 2급수, 그래서 2급수, 이덕금지 원칙, 그 다음에 급부분 2급수를 먹고 분대, 배탈이 났다. 분대. 그래서 군대가 분대 단위로 많이 가죠. 훈련을 가서 2급수, 1급수가 아닌 2급수 먹고 분대가 2급수 먹고 탈이 났다. 그래서 손해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손해보험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문제 손해보험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상받았다. 누가? 분대가 2급수 먹고 탈났을 때. 그래서 분대 2급수 해서 골격을 잡고 그 다음에 살붙이기를 하고 완전히 백지에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우리는
2차 1과목에서도 점수를 80% 정도 획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을 쓰라 했을 때는 우리는 암기팁이 좋은 게 나왔죠. 그래서 쌍계사에 있는 쌍계사 팁이 좋은 게 나왔죠. 쌍계사에 있는을 한자로 쓰면 있을 유자를 쓰죠. 그래서 있는 부처 불상은 최고다. 부처 불상은 최고다.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그죠? 쌍계사, 쌍무계약성, 계속계약성 사이에 있는 유상계약성, 있을 유자, 있는 부처, 부합계약성과 불상, 불효식 낙성계약, 그 다음에 상행위성이 최고다. 최고 선의성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계약 법적 특성과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보험계약 할 때 법적인 원칙이, 그죠? 법적 원칙이 뭘까 하는 것은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 실손보상의 원칙이죠.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은 손해 난 만큼 그대로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험자 대의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피보험이익의 원칙, 그 다음에 최대 선의의 원칙이다 해서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에서 법적 원칙에서 이 원칙을 예외로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기대생이다. 가만히 보면 실손보상에서 원칙이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암기팁은 기대생이다 해서 기평가계약, 대체비용 부담 생명보험, 실손보상의 원칙에서 그대로 치료비만큼 주는 게 아니죠. 기평가계약은 이미 이거는 얼마 주겠다고 사고 시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와 여부에 관계없이 기평가한 그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실손보상 원칙에서 예외가 되겠죠. 예외. 그 다음에 대체비용은 자동차를 누가 와서 문짝을 들이받았을 때 이 수리비만 주면 되지만 우리는 렌트비까지도 준다 이거죠. 렌트 비용을 주더라. 그거는 대체비용이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니죠.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1,000만원 가입하느냐, 2,000만원 가입하느냐, 1억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생명보험은 그것이 보상하는 손해, 즉 암 치료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액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실손보험 보상의 원칙에서 예외다 하는 부분. 자, 보험자 대의의 원칙. 보험자 대의는 내가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에 옮겨 붙었다면 나는 이 보험회사에 여기서 1억의 손실이 났다면 이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받아야 되죠. 근데 다툼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1억 받고 여기서 1억 받으면 2억 받잖아.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이중보상, 그래서 이중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자에게 손실 발생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여기는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보의 원칙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이것도 도도책이다.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도덕적 해이, 도도 측정하게 해준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법적 원칙 네 가지, 법원이죠. 법원. 대피실로 최선을 다해서 뜨는 거죠. 법적 원칙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했을 때 법적 원칙이다 했을 때는 법원이다. 법원. 그래서 법적 원칙을 이야기할 때는 법적 원칙은 법원이다. 이번에 법원에서 폭동함이 났죠. 법원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피실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 되겠죠.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뛰어라. 그래서 대피실로 최선. 이것이 암기 팁이 되겠습니다. 대피실. 그래서 보험자 대의원칙 피보험자 이게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최선을 다해서 뛰어라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최선의 원칙, 이 네 가지고 부분적으로 본다면 보험자 대의의 원칙 세 가지 목적, 보험자를 대의하는 원칙의 세 가지 목적은 뭐냐 했을 때는 이중보상. 그래서 이자 책임 없다, 제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기 팁은 이자가 없다, 그래서 이자 제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보험자 대의의 원칙 세 가지 목적, 그리고 기대생이다. 실손보상 원칙에는 기대생이다 해서 기대생이다 적고 골격을 적고 완전히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이 부분은 우리가 완전 정복될 수가 있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이 부분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은 얼굴 보고, 얼굴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한자로 면상이라 그러죠. 면상 보고 유정할게요, 유정할게요 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면상 보고 유정할게요. 그래서 면상, 면책 접근성, 상환 접근성, 면상 보고 유가 접근성, 증거 접근성, 그 다음 할게요, 요식 접근성. 요 부분은 조금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은 해상보험과 적하보험에 해당되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요식이 있다고? 그 다음에 증거가 있다고? 면책한다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5개만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5가지를 쓰라라고 했을 때 요 정도 쓸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 원칙, 이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나왔기 때문에 그냥 통과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가만히 보면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되고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험조건의 인쇄조항과 수기조항 간에 충돌이 있을 때 수기조항이 우선이죠. 그래서 수기조항이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는 엄격 불리하게,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의 역기능 3가지. 보험에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암기 팁에서 나왔죠. 보험의 역기능은 사업비 사기를 과장한다. 역기니까 사업비 사기 과장이라고 하고 사업비용이 발생하고, 사기, 보험 사기에 증가가 되고 과장한다. 손실 과장으로 사회적 비용을 과장이 되겠죠. 이것이 역기능이다 하는 것도 아주 심플하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위태, 손인, 손해, 비슷하지만 다 다르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죠. 이게 위험이죠. 리스크다 하는 거, 리스크. 리스크다 하는 것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그죠? 리스크라는 말이 많이 쓰기 때문에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뭐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이다. 위태는 위험사항 또는 위험한 상태를 위태라고 한다. 손해의 원인이죠. 손원. 손해의 원인. 이게 손인이죠. 그 다음에 손해다. 손해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 손해의 결과가 있으로 발생하는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가 있을 때를 손해라고 한다. 요 4가지 상태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강가에다가 평상 위에, 그죠? 평상 위에 부모가 있을 때 아기가 아장아장 근처에 있다가 이 강물 속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위태다. 위험사항이다. 위태. 위험의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의 강은, 강물이 손해의 원인이 되겠죠. 그죠? 손해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떠내려가다가 부모가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나왔다 이거죠. 나왔을 때는 손해를 봤다. 그리고 딱 보는데 끓힘이 별로 없고 병원도 가지 않았다면 손해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위험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을 리스크를 한다. 그죠? 위태는 위험한 상황이고 이 부분을 용어에 설명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손해보험의 원리 중인 보험료는 보험료라고 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있죠. 보험료는 우리가 계약자가 내는 돈이고 보험금이니까 이거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보험금이죠. 그래서 손해보험 원리 중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내는 거니까 평균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이죠.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이 총 이것이 지급되는 것이 1억이라면, 그죠? 이것이 1억이다 했을 때 평균 지급 보험금이 1억이고 사고 발생 확률은 10,000분의 1이다. 10,000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손해보험 원리 중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에서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손해보험 원리 중 보험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파이널 특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보험 원리 중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에서 확률이죠.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돈이기 때문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낸 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합쳐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그러면 평균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예, 요거는 보험의 성립 조건이다 하면서 한우는 아니다 해서 많이 했죠. 보험의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한우는 아니야. 한우는 아닐 빚자. 한우는 아니다 해서 한정적 소실과 우연적인 발생. 한우는 아니다. 비재난적 손실. 아니다. 그래서 동경 가서 주사위 놀이. 그래서 확률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동경 가서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그래서 주사위 놀이를 하죠. 확률.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의 성립 조건이다 이거죠. 뼈대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살붙이기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의 성립 조건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필수 문제다.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고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 보험이 성립 조건이죠. 보험. 순수 위험에 담보를 하죠. 그래서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를 써라. 순수미는 순수 쌀이죠. 쌀은 인간이 재배한다 해서 인간 재배, 인적 손실, 간접 손실, 재산 손실, 배상 책임 위험 해서 인간이 재배한다.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는 순수한 미는 쌀은 인간이 재배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할 경우 고려해야 될 4가지 사항을 쓰시오. 자,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할 경우 고려해야 될 3가지 요소는 이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를 예측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얼마나 크고 작고가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위험 통제 기법과 위험 재무 기법이 위험한 속성에 미칠 영향과 예정 손실 예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되고 각각의 위험관리 기법에 소요될 비용을 예측해야 된다.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험관리 방법 할 때는
소요될 비용, 뭐니 해도 돈이다. 뭐니 해도 역시 돈이다. 그래서 소요될 비용을 예측해야 된다. 비용을 예측해 놓고 뭐에 대해 예측하지 했을 때 그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발생되는 손실금액에 미칠 영향과 예정 손실, 예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아하, 뭐니면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크고 적고, 그리고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 방법이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될, 고려해야 될 4가지 사항으로 파이널 특강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다 하는 이 의미는 급부, 반대급부, 그 다음에 수지상대의 원칙, 뭔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급부, 반대급부는 개인적인 보험료를 가지고 낸 보험료에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험금과 확률의 싸움이죠. 그래서 지급보험금이 뭐 총 1000억이 나간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확률이 100만 분의 1인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만원이, 안보험 만원이 걸렸을 때 1000만원 준다면 1000만원. 평균적인 보험은 1000만원이라면 안보험에 우리가 만원 내죠, 보험료를. 그래서 1000만원을 지급된다면 사고 발생은 10,000명이죠, 10,000명. 1000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거죠. 1000명. 1000명이 1명이 걸리면, 그죠? 1명이 걸리면 1000명이 가입하면 1000만원 내니까 이게 되죠. 딱 같아지죠. 그래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한 3만원 낸다고 보면 3만원 내고 안보험에 1000만원 주면, 그죠? 요거는 약 3000명? 4000명 정도가 4000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고. 그것이 10년 이내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원을 내는 것은 평균이 1000만원이면 사고 발생의 경우는 1000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보험금에서 사고 발생 확률을 하는구나 해서 반드시 이 식을 쓰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수지상정 원칙은 좀 크게, 스케일 크게, 보험자가 받아주는 총수익과 그 다음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같아야 한다는, 그래서 수입 보험료의 총 합계는 계약자 수에서 보험료, 계약자 수가 1000명이다 했을 때 보험료가 만원이다. 1000만이 되겠죠. 그래서 지출 보험금의 합계는 사고 발생 건수와 평균 지급 보험금과 동일하다. 그래서 수입 보험료 합계는 지출 보험 합계가 같다 하는 부분이죠.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는 사고 발생 건수에서 평균 지급 보험금과 같다는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통 크게 보는 거고, 내가 내는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파트에서 2009년에 개정되어서 2010년부터 적용된 농업재해보험의 재해보험 적용 대상과 대상재해를 모두 쓰라 해서 적용 대상은 뭐고 재해가 뭐지 했을 때는 우리는 농작물이고, 그 다음에 가축이고, 양식수산물이죠.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도 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바로 이거죠. 농작물이고,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이고, 가축하고 농업용 시설물까지도 한다. 그 다음에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중에서 병충해, 질병까지도 대상재해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고, 가축에서는 질병으로 폐사했을 때, 질병으로 폐사, 가축에서, 그 다음에 병충해를 담보해주는 고추, 감자, 그 다음에 복숭아, 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 대상과 대상재해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차 1과목의 1파트를 마무리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2차 2과목 1강부터 골고루 2차 1과목과 2과목이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